반갑습니다. 넥스트머니입니다. 지금 트럼프 수혜주가 조선 전주행 그리고 항공우주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수혜주 중에서 살아남고 있는 것은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쪽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은 기업의 본질적인 수익이 현실화되고 그 현실적인 부분이 기대가 확실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수익 실현화되는 게 언젠가 미래에 발생할 확률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언제 발생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끝날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항공우주 관련된 부분도 분명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는 분명 수익이 날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수혜주 중에서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조선과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한국의 조선을 사랑한다고 언급까지 했죠. 하지만 이제 본질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미국의 조선업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군함부터 일반적인 선박까지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후 LNG 관련된 부분에서 시추를 한다든지 혹은 LNG 운반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나라가 웬만하면 한국의 조선사 빅3 그리고 시추 쪽은 태광이랑 성강밴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과 조선 기자재는 추후 트럼프 수혜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집권이 되잖아요. 그 기간 내내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죄송합니다.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이죠. 이 슈퍼 사이클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수익적인 측면이 개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수익이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많은 거죠.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태광 같은 경우에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태광의 외국인의 수급이 왜 많고 그리고 앞으로 많을지 적을지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태광이 그동안 많이 주가 상승을 가져다 봤죠. 성강밴드랑 태광은 시추 쪽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원투 다투는 업체다 보니까 굉장히 그동안 주가의 상승을 크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지금 이거 고점 아니냐? 혹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 태광의 수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 달 동안에 태광의 이제 수급을 좀 보고 있는데,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많이 팔았죠. 그리고 기관도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보면 지금 외국인이 태광의 주가를 상승하는 혹은 견인해주는 역할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한 7거래일, 6거래일 동안에 주가 상승을 견인해준 것은 바로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 상승은 기관이 해줬고요. 그리고 그동안 전반적으로 주가가 더 안 떨어지게끔 혹은 초반의 상승을 이끌어준 것은 외국인이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외국인이 이탈만 되지 않으면 기관이 추가로 더 따라붙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중점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추후 태광이 오를지 내릴지 알 수가 있겠죠. 반대로 제가 결론을 내려준다. 죄송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진입 매수를 더 한다고 하면 기관이 따라 붙으니까 결국 외국인의 포지션이 중요하다. 외국인만 팔지 않으면 태광의 주가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약간 11월 26일처럼 11월 26일 잠시 볼게요. 11월 26일처럼 이렇게 소폭 매도하는 경우는 발생할 것 같아요. 20일, 21일처럼 이렇게 약간의 거래량 정도만 매도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외국인의 매수세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는 자료는 태광의 재무 지표랑 그리고 주가와의 관계를 말을 좀 알려주는 그런 자료인데요. 지금 보면 우선 영업이익 쪽 볼게요. 영업이익이 본다고 하면 검정색이 주가예요. 노란색이 영업이익이고요.
노란색의 영업이익이 오르니까 주가도 같이 올라가죠. 맞죠? 그리고 노란색이 영업이익이 떨어지니까 주가도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거의 앞서서 올라가고 있죠. 그 이유는 영업이익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치가 되죠. 일치하는 부분은 자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거를 쓰고 싶고 영업이익이 사람들이 친숙하니까 영업이익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외국인이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보다는 다른 걸로 좀 써보도록 할게요. 바로 주당 잉여현금 흐름입니다. FCFPS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FCF예요. 이 FCF가 뭐냐면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해요.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이 유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설비 투자하는데 돈을 다 쓰고 나고 남은 돈을 FCF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FCF는 제가 300만 원을 월급을 받는데 30만 원을 씁니다. 그럼 270만 원 모은 거죠. 그 270만 원 저축을 했다. 내가 모아놨다. 그런 의미로 남는 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편하실 거예요. 지금 FCF 위주로 본다고 하면요. FCF가 노란색인데 FCF가 오르니까 주가가 오르죠. 그죠? 그리고 FCF가 떨어지니까 주가도 떨어집니다. 다시 FCF가 오르니까 주가도 오르죠. 주가가 선행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FCF가 줄어들고 올라가니까 주가 역시 줄어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FCF가 최근에 줄어들었죠. 근데 지금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단순 테마성 때문에 올랐을까요? 그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강의 컨센서스를 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재무제표가 태강의 컨센서스인데요. 좀 확대해 볼게요. 다른 거 보지 않고 FCF 위주로 볼 건데 지금 딱 보면 내부 금융에서 FCF가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FCF라고 하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유입된 돈에서 이 카펙스 설비 투자한 것을 빼면 이 FCF가 나와요. 그러면 내부에서는 그 표시를 안 해줬지만 저는 이거를 빼기만 하면 되니까 구할 수 있겠죠. 한번 구해볼게요. 712억이고요. 712억. 그리고 이거는 460억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대략적으로 600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2024년도에 712억, 2025년도에 460억, 2026년도 되면 600억. 지금 2023년도, 2022년도 대비로 월등히 늘어납니다. FCF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25년도에 잠시 주춤을 하지만 그래도 과거 대비로 FCF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재무지표랑 FCF 주가 관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데 제가 FCF가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에 올라갈 거라고 봤잖아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수혜를 더 받을 게 많은데 그거를 제외하고 그 금액이 나온 거거든요. 아마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 FCF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특히 완전 일치하죠. FCF만 올라가면 태강의 주가는 올라간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많으신 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살 때 보는 거는 딱 두 개뿐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살 때 보는 딱 두 가지. 첫 번째가 ROE이고요. ROE는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잠시 제외를 시킬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FCF예요. 외국인들이 이 FCF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남으면요. 기업이 배당을 올려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FCF 높은 업체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컨센서스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주가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주가는 FCF 따라간다는 것은 이거 보니까 확실해졌죠. 그러면 추후 FCF만 올라가면 주가가 오르겠죠. 이 FCF 본다고 하면 과거보다 제가 많다고 했죠. 600억, 400억, 700억 이런 식으로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외국인들이 FCF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추후 외국인의 수급은 보다 더 올라갈 확률이 높죠.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를 최근에 견인해 준 것은 기관이지만 그동안 주가를 이제 지켜주고 그리고 상승의 초입 구간을 만든 것은 외국인이다. 그리고 외국인이 이렇게
앞서서 먼저 매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관도 따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 혹은 외국인의 이탈만 없으면 태강의 주가는 더욱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FCF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 FCF가 올라갈 것으로 이제 확실히 보이고요. 그리고 FCF가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수가 더 들어오고 이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태강이 추가적인 상승이 더욱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이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제가 100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1, 2밖에 설명을 못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상 촬영을 하면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또 다른 중요한 내용들을 엮어서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원한다면요. 010 여기 있는 2693-7757 여기에 공부방 입장이라는 문자 발송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텔레그램에 입장하는 그것을 도와드리거든요.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상의 지식과 정보들을 다 무료니까요. 한번 받아가 보세요. 주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주식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